안녕하십니까. 경영통계학 최정일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13주차 2교시 회계분석 2입니다. 지난 1교시에 이어서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오늘의 강의 주제예요. 표준 회계선과 표준 회계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소 자승법과 표준 회계 개수, 공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강의 세부 내용이에요. 표본 회기선, 표본 회기 모형, 표본 회기 개수 공식 공부합니다. 엑셀 활용하기인데요. 지난 1교시 때 우리가 공식, 회기선 공식을 작성했었어요. 절편도 구했었고요. 그리고 기울기도 구했었는데요. 좀 어려웠었죠? 이번에는 엑셀로 그냥 한 방에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구하고 B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실력에 의하면 여기까지는 이건 주어진 문제고요. 주어진 문제고 나머지 작성하는 거는 큰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아요. 여기까지 충분히 할 걸로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A 구하고 B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거 아닌가요? 이게 A고 이게 BX겠죠? A가 이게 뭘까요? 이게 절편이겠죠. 절편. 이 B가 아마 기울기일 거예요. 이렇게 구할 겁니다. 이게 기울기. 지금 구하고자 하는 A가 아마 절편. 절편이라 하면 Y값하고 만나는 선이에요. A 어떻게 구하는지 보도록 하시죠. A는 수식에서 함수 삽입 많이 했었죠. 정규분포 구할 때도 했었고 표본 구할 때도 했었고 많이 했었어요. 함수 삽입에서 인터셉트, 교차점 절편을 찾아서 확인을 누르세요. 확인을 누르면 함수 인수 박스가 나와요. Y값을 쓰고 X값을 쓰라고 그랬어요. Y값은 우리가 종편이라고 그랬죠. Y값은 종편이고 X값은 독립이에요. 쉽게 말해서 다시 말하면 Y는 이꼬로 B 플러스 AX, X는 우리가 독립변수, Y는 종속변수예요. 그러니까 이 Y값은 종속변수니까 키가 되겠죠? 네, 키 수치를 쓰면 되는 거고 X는 독립변수니까 몸무게인가요? 네, 몸무게를 재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값이 나오네요. 2619 딱 나옵니다. 앞에서 1교시 때 어렵게 했었었는데 우리가 엑셀 구하니까 한 방에 구해지네요. 어려울 게 없어 보입니다. 2619 구해졌죠? 다음 페이지 또 보도록 하시죠. 네, 이제 B를 구하면 되겠죠? 기울기예요. A는 이렇게 구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B를 구하도록 하죠. B는 뭐였었죠? 기울기였습니다. 기울기. 마찬가지로 메뉴에서 수식, 함수 삽입 들어와가지고 함수 마법사, 함수 선택에서 슬로프를 찾아 확인을 누르세요. 슬로프, 기울기 같죠? 기울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함수 마법사, 함수 검색, 함수 선택에서 우리가 슬로프 찾으면 되겠습니다. 기울기. 어려울 게 없어 보여요. 후딱후딱 지나가도록 하시죠. 네. 이제 말년이잖아요, 우리. 네. 함수, 임수, 상자에서 y값 정속변수에 이걸 집어넣고 x값 독립변수에 b값 집어넣으시면 입력하면 b값이 나옵니다. 직접 이렇게 우리가 입력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b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식을 써볼까요? y는 2619 플러스 110.5 A 이렇게 우리가 식을 써볼 수 있겠어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이번에는 지금까지 줘줬던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표본 회기선에서 함수 삽입 차트 분산형을 선택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해가시죠?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 이게 분산형이라는 그래프예요. 앞에서와 같이 이렇게 그 X값, Y값을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 데이터값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치면 이와 같은 분산형 그래프가 그려진다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는 게 아니라 하라는 대로만 하면 엑셀에서 다 이렇게 그려져요. 보니까 뭐 우상향 하는 게 뚜렷하게 나왔네요. 이제는 여기다가 그래프에서 마우스 포인트를 3포도 이무의 점, 어느 한 점이라도 좋아요. 어느 한 점에 딱 놓고 오른쪽을 클릭하게 되면 박스가 나와요. 이런 박스가 나와요. 가시죠? 여기서 우리가 추세선을 추가하면 됩니다. 추세선을 추가하게 되면 추세선이 쫙 그려져요. 시켜서 회기선이 그려진다는 얘기죠. 회기선. 어려울 게 없구나 라고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림이 자동으로 다 그려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 그리는데 분산형, 이 그래프에 대한 어떤 추세선, 회기선을 우리가 추세선만 찾으면 추세선까지 자동으로 그려진다라는 거겠죠. 페이지 넘길게요. 한 번 더 설명해 주는군요. 추세선을 누르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그래프가 있으나 선형 그래프예요. 리니어예요. 선형 그래프. 그리고 수식을 차트에 표시하고요. R제곱 값을 차트에 표시하고요. 수식을 차트에 표시한다는 얘기는 식을 써주겠다는 얘기죠. 식을 이렇게. 그죠? 식을 써주겠다 이거예요. 차트에 선도 그어주면서 차트에 대한 선도 그어주고 R제곱 값도 차트에 써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R제곱 값. R제곱 값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R제곱 값은 마이너스가 안 됩니다. R제곱이니까 항상 양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음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베타 개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R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페이지 넘겨볼까요? 이와 같이 앞에서 주어졌던 이렇게 점들이 있었죠? 점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추세선까지 그려졌고 추세선에 대한 식까지 이렇게 나와줬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R제곱까지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R제곱이란 무엇이냐? R제곱 결정계수인데요. 뒤에서 설명 나올 거예요. 해줄게요. 뒤에서. 네, 0과 1 사이인데 1에 가까울수록 일단 어떤 설명력이 높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표본 회계선이 작성되어 나타나게 되면 추서식을 원하는 간격과 크기로 조정할 수 있어요. 뭐 요걸 말하는 거겠죠. 이렇게 너무 공간이 많이 뜨니까 요것을 한 2000 정도를 최저점으로 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럼 2619가 무엇이냐? 쭉 연결시키면 요 선과 연결되겠죠. 이렇게 연결시킨다면 쉽게 말해서 여기 밑에 x는 순이익이고요. 맞죠? 이거는 주가예요. 순이익이 하나도 없어도 주가는 2619원이란 얘기예요. 순이익이 없어도 순이익이 없는데 주가가 형성되나요? 적자가 나도 주가는 있습니다. 기업이 적자가 나도 주가는 있어요. 순이익이 없어도 네, 손해만 안 나면 되죠. 적자만 안 나면 되죠. 어쨌건 2619원. 그리고 그 순이익이 1억 한 단위씩 증가할 때마다 1억씩 증가할 때마다 110.5원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10억이 증가하면 1,100원이 더 증가하는 거죠. 1,100원이 증가하면. 그럼 1,100원이면 3,600원이라는 얘기겠죠. 올해 우리가 순이익이 한 20억이 예상돼.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2,200원 하면 4,800원 정도 주가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예전에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시험을 좀 많이 냈던 것들이에요. 여기서 A가 요 110.5가 뜻하는 게 무엇이냐?
2619.3이 뜻하는 게 무엇이냐. 이 정도는 여러분께 물어볼 수 있는 거겠죠. 설명할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런 것입니다. 이거 했다는 얘기는 어떤 회계선, 이 회계선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인식하겠습니다. 페이지 넘겨볼게요. 편차의 개념이에요. 총편차란 무엇이냐? 총편차는 회기선으로 설명되지 않는 편차가 있고 회기선으로 설명되는 편차가 있대요.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어차피 엑셀로 한 방에 다 계산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나온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은 해독할 줄만 아면 돼요. 알면. 우리가 컴맹이 있어요.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들 컴맹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글맹, 글맹이라고 하죠. 글씨를 모르는 사람 글맹. 또 하나 통맹이 있어요. 통맹. 통맹이란 건 뭐냐면 신문지상이라든가 인터넷상이라든가 수많은 보고서 자료 속에서 통계 자료가 있는데 이게 뭘까? 슬픈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경영통계학을 한 학기 동안 배웠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내가 직접 작성은 못 하더라도 내가 직접 작성은 안 하더라도 이미 작성된 보고서를 보고 여러분들은 판독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통맹은 면해야 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편차는 이런 게 있구나 만 아시면 돼요. 강요하진 않아요. 저도 잘 몰라요. 이런 거. 총 편차가 있어요. 평균값과 실제값의 차이. 이거는 오차? 편차라고 그러죠. 평균과 실제값과의 차이. 이런 걸 다 뭐라고 불러요? 이런 거를. 편차? 네, 편차. 이렇게 부르는 거겠죠. 이해가죠? 그래프가 좀 이렇지만 총편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겠죠. 평균으로부터 추정할 경우 발생하는 편차, 양수나 음수값으로 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양수지만 밑에 있는 건 음수가 되겠죠. Understand? 네, 그렇습니다. 이 역시나 어려울 게 없어 보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회기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편차, 잔차가 있어요. 관측지와 회계선 간의 차이, 회계선으로 추정할 경우 발생하는 편차, 양수나 음수값이 될 수 있다. 위에 있는 건 양수, 밑에 있는 건 음수. 뭐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굳이 이런 게 있구나. 회계선으로 설명할 수 있는 편차가 또 있어요. 총편차 중 회계선으로 추정할 경우 줄일 수 있는 편차, 평균과 회계선 간의 차이, 양수나 음수값이 될 수 있어요 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네요. 지나갈게요. 추정된 회계선이 실제값과 평균 사이의 편차를 얼마나 줄여주는가를 나타내는 지수, 결정계수. 앞에서 R제곱 있었죠. R제곱.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R제곱으로 나타내요.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좋은 거고요. 0에 가까울수록 의미가 낮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문을 쓸 때 0.5 이상은 나와줘야죠. R제곱이. 최소 0.5 이상은 나와줘야 논문으로서 뭔가 내가 선정한 변수들이 설명력이 뛰어나구나 라고 말을 해요. 0.7 내지 0.8 정도 올라간다면 상당히 우수한 설명력이고요. 근데 공대에서는 0.5 정도 용서를 안 하지, 이 정도까지 최선 마지막 마지노선이지만 이 경영학 이쪽에서는 0.4까지도 봐주는 것 같아요. 심지어 0.3까지도. 근데 이게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낮아지는 것 같아요. 과거 경험에 의하면. 꼭 필요한 변수만 가지고 논문 쓰는 게 제일 좋겠죠. 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총편차가 있고 회계선으로 설명되지 않은 편차, 회계선으로 설명되는 편차. 이런 게 있구나. 편차는 양수나 음수값을 가질 수 있으므로 편차를 제곱반값을 활용해서 분석해요. 앞에서 설명했었죠. 양수란 얘기는 평균보다 위에 있으면 양수, 평균보다 밑에 있으면 음수.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제로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값을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절대값 붙여서 더하게 되면 컴퓨터가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이걸 제곱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3장인 거 앞에서도 제가 분산할 때도 한번 설명드렸어요. 총제곱합은 회기선으로 설명되지 않은 제곱합이 있고 회기선으로 설명되는 제곱합이 있고 그런가 봐요. 이해가시죠?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여러분들이 그냥 인식만 하시면 돼요. 결정개수 R제곱 이런 거예요. 그래서 R제곱이 무엇이냐, 공식까지 굳이 여러분들이 R제곱은 0에서 1 사이다 정도 아시면 되고요. 결정개수 R제곱은 총 제곱합 중에서 회계선으로 설명되는 제곱합의 비율이다. 결정개수 R제곱이 1에 가까울수록 회계선은 설명량이 높은 바람직한 회계선이 된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회계 분석하게 되면 항상 R제곱이 나와요. 뭐 베타 개수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통계학 배웠으니까 베타 개수가 나오면 아, 이게 뭐지? 이거 아닌가? 나랑 친할수록 이래 가깝고, 저기 제주도 김씨 할아버지는 0이고 나랑 무관한 거고, 나하고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장학금 받았을 때 집에 가면서 술 마시는 친구는 마이너스 1일, 역의 관계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베타 개수 여러분들이 아, 이게 뭔지 알아. 그 다음에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아, 이게 통계학 다 한번 배운 것 같아, 본 것 같아, 이러면 성공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땡큐. 근데 통계학 다 배워놓고 베타 개수요? 그게 뭐예요? 알지금 뭐예요? 예, 제가 욕먹어요. 추정값과 표준오차, 실제 관측지와 추정된 회기선의 예측값과의 차이예요. 즉 오차 또는 잔차의 표준 편차를 말합니다. 잔차는 음액값과 양액값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잔차 합 대신은 잔차 제곱합을 사용합니다. 잔차 합하면 거의 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제곱합을 한다 그 말이에요. 제곱하면 정사각형이 되잖아요. 정사각형. 미니멈 한다고 했잖아요. 정사각합이 가장 작은 선, 그게 회기선 이렇게 했었죠. 추정값과 표준오차, 추정값의 오차, 잔차, 요거예요. 요거죠, 잔차. 요거 잔차. 확대하면 요거예요. 요걸 말하는 거겠죠. understand? 네. 회기선의 식은 요거 읽고요. 잔차, 평균, 회기선, 평균과 요 차이로 보시면 어려움이 없을 듯 합니다. 넘어갈게요. 1교시 때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2교시 좀 짧게 하겠습니다. 빨리 서두를게요. 추정값과 표준오차, 잔차 제곱의 합, 이런 공식이 있대요. 굳이 뭐 시간 되면 읽어보시고요. 잔차 평균 제곱, 이런 공식이 있답니다. 이건 SS이고요. MS라고 그래요. 저도 기억 안 합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 없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잔차 평균 제곱, MSE, 잔차 평균 제곱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쭉, 잔차가 작을수록 회기선의 표준오차는 작아지고, 표준오차가 작을수록 추정된 회기선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오차가 작을수록 좋은 거래요. 어려울 게 없으니까 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정값의 표준오차, 이런 게 있대요. 이런 게 있구나. 식을 보면 머리 아프죠?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왜 지나가요? 저도 이거 설명드릴 능력이 안 됩니다. 다중회계분석, 이런 데선 시간 좀 끌어도 되죠.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종속변수 값의 예측에 사용할 수 있는 회계식을 도출하는 방식, 앞에 설명했었어요. 제가 1교시 때. y는 주가라고 그러죠. 주가. 종속변수예요. 요거는 그냥 맛배기. 그렇죠? 맛배기. 그냥 일반적으로 C라고 많이 해요. 이것은 베타 제로지만. 그 다음에 A의 금리라고 그랬잖아요. 금리.
플러스 B의 환율, C의 물가, 뭐 인플레이션 이렇게 하나, 둘, 셋 변수가 하나, 둘, 세 개. 그 우리가 이제 다중 회계 분석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요. 일반적으로 하나만 하는 경우는 성의가 없는 식이죠. 그렇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몇 개씩 돼요. 너무 많으면 아까 앞서 설명한 대로 R제곱이 제대로 안 나와요. 한 3개, 4개 정도면 준수하지 않나 싶어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문 쓸 때요. 지나갈게요. 예제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두 개의 독립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키를 예측하는 경우 이건 다중회계 분석이네요. y는 c 플러스 a 해가지고 앞에서는 몸무게 하나만 했었잖아요. 몸무게 가지고 키를 예측했는데 이번에는 허리둘레도 나오네요. 허리둘레하고 몸무게하고도 많이 비례하지 않나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아닌 사람도 있지만 연예인들 네, 비례하나요? 어쨌거나 연예인 몸무게가 따로 있죠. 변수가 몸무게 변수가 있고 허리둘레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x1, x2라고 그래요. 읽으실 때는 몸무게 하나 가지고 키를 예측했었는데요. 이제는 몸무게와 허리둘레 가지고 키를 예측하는 거예요. 뭐 상관관계가 없지 않아 있겠죠. 네. 둘레가 일반적으로 허리둘레 크면 키도 일반적으로 크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3차원의 그래프다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키, 요거는 몸무게, 이거는 허리둘레. 네. 다음 엑셀을 이용해 가지고 추정 표준 오차와 결정 개수를 구하라. A 값도 구하고요. 여기서는 B 값도 구하고요. A 값 구하고 B 값 구하고 결정 개수 구하고 추정의 표준 오차 구하고 뭐 그러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우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져 가지고 이 5부터 이 F까지 활성화 시키는 거예요. 한꺼번에 구하겠다 그 말입니다. 요거를 한꺼번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구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렇죠? 부질없는 짓이란 얘기예요. 한 방에 구해지고 요 앞에서 주어진 요거 하나 가지고요. 요거 가지고 한 방에 한꺼번에 구하자 그겁니다. 한꺼번에. 그 앞에서 굳이 공식 여러분 볼 필요 없었죠. 이게 뭔가만 보고 해석할 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형인가 봐요. LINST, LINEST. 네. 수식과 함수 삽입 돌아가지고 LINEST 찾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찾아서 누르래요. 그러면 이렇게 뜨나 봐요. Y값이 종속값 키인가요? 네. 키. 맞죠? 얘는 몸무게. 컨스트하고 스테이터스는 그냥 1로 누르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1. 혹시 왜 이래요? 그냥 1 누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저도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냥 1 누르시면 돼요. 그게 엑셀에서 반영되는 거니까. 이렇게 딱 하면 뭔가 막 떠요. 이렇게. 무슨 말인 게 뜨죠? 그래서 확인만 누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동시에 눌러요. 이렇게. Shift, Ctrl, Enter를 동시에 눌러요. 세 손가락 가지고. 동시에 누르면 뭐가 뜰까요? 얘가 떠요. 이렇게 한 방에 떠져요. 한 방에. 결정개수 0.94 뜨네. B 값도 없고 A 값도 없고. 따라서 Y는 A 값 2619 플러스 110 A 이렇게 뜬 거예요. 그쵸? 개식을 구했단 말이에요. 결정개수가 R제곱이 0.942 무지하게 가까운 1에 가까운 거죠. 즉 순이익이 증가할수록 거의 주가는 거의 신뢰성이 꽤 높다. 순이익은 주가에 즉각 반영된다. 거의 94.12%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유도 앞에 자유도는 n-2라고 그랬죠. n-1라고 됐으니까 10개니까 2개 빼고 8개 이렇게 나왔나 봐요. 요건 여러분들이 뭔가 식이 있었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F값도 이렇게 이런 게 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방에 다 구해주니까요. 구하려고 굳이 여러분들이 식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점은 돼요. 결정계수가 뭔지, B값이 뭔지, A값이 뭔지, 자유도가 무엇인지, F값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정리 마무리해야죠. 결정계수란 무엇이냐? 표본의 결정계수는 총 변동 중에서 설명 가능한 변동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R제곱으로 표시합니다. R제곱 이런 거래요. 총 변동 분질, 설명된 변동의 설명, 즉 1에 가까울수록 총 변동에 가까워지는 거겠죠, 이게. 의미, 여러분들 의미가 중요한 거죠. 결정계수 R제곱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회귀선의 설명력이 커지고 적합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R제곱이 0이면 회귀선의 길이가 B제곱이 0이 되어서 설명된 변동이 0이 돼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R제곱의 1은 모든 표본 자료의 3포점이 회귀선상에 위치하게 돼서 설명된 변동이 1이 된다. 의미가 있다. 설명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13주차 1교시 2교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